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도 책걸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 소개부터 하시죠. 네, 네이버에서 토토땡땡땡땡님 숨어 지내던 오래된 책걸상 팬입니다. 이벤트를 계기로 댓글을 처음 남겨봤는데 태어나서 댓글 처음 남겨봤는데 물론 떨어졌지만 제 친구가 당첨이 돼서 무지 기쁩니다. 한번 남겨보니 두 번은 많이 망설여지지는 않는 것도 있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남겨봅니다. 비바제인 방송편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이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소개해 주셔서 못 참고 먼저 작은 불씨를 샀는데 연타로 또 맥파이 살인 사건을 소개해 주셔서 책걸상 정말 크크라고 행복한 비명을 질러봅니다. 읽어야 할 책이 계속 쌓이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세 권 다 재밌죠. 네, 우리가 좀 너무하죠. 네. 네, 팟빵의 야나기 하니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요새 친구와 문자로 책걸상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입니다. 요즘 책 읽는 시간, 책걸상 듣는 시간, 친구와 문자나 통화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래오래 진행해 주시고 1위 하는 그날까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애하거나 썸 타시나 봐요. 왜요? 왠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친구와 문자나 통화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대잖아요. 연애하는데 책 읽고 책걸상 듣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아닌데? 책걸상을 소재로 이렇게 막 썸 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이버에서 세실님 이런 사랑스러운 책 섬에 있는 서점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문청이었던 남편과 저의 소울메이트 언니에게 슬쩍 내밀었더니 이런 느낌 오랜만이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던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책 읽고 마음껏 수다 떨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책걸상 덕분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듣고 책 읽고 듣고 또 듣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실님 댓글에 커피조아님과 롤로님도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부분에 공감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YG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지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 읽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방해할 정도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YG는 독서량을 보면 인간관계를 맺을 시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인간관계 파탄자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올해는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 좀 세봤더니 올해는 80권 못 읽겠다. 작년에는 80권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YG가 올해는 이미 100권이 넘었다면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렇게 또 맥락을 바꿔가지고 또 저를 디스를 하시네요. 커피조아님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섬에 있는 서점을 방송 당시는 못 들었고 얼마 전 책을 다 읽고 방송을 찾아 들었어요. 말씀대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YG님이 한 부분에서 방송 중에 또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성이 메말랐구나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짠했지만 YG님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책을 많이 읽으면 잘하지 않아서 저런 감수성이 없나. 아이들한테 저런 감수성을 심어주고 싶다 등등 여러 생각을 했답니다. 저한테는 방송이 가끔 강한 스포일러가 돼서 먼저 읽고 들을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조금씩 그렇게 해보려고요. 미리 방송 예정인 책 리스트를 공개하시는 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는 하죠. 네, 또 이 댓글에도 진공상태님, 수지땡땡땡땡님, 달빛님도 책 리스트를 먼저 공개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댓글을 소개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저희가 굉장히 또박또박 긴장한 목소리로 소개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지 않았습니까? 왠지 편하지 않아. 왠지 안 편합니다. 자기 검열 지금.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와 계신 게스트 SBS 김서연 PD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라디오 김서연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서연 PD님은 아마 애청자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 책걸상 방송 중에 본의 아니게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가주이식으로 특집을 할 때 나를 보내지 마 이야기를 하면서 가주이식으로가 쓴
책들과 그리고 그 책들을 영화로 만든 몇몇 작품들을 고른을 했는데 그때 그 제가 방송 출연하는 SBS에 김서연 PD라고 책 좋아하는 PD가 있는데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 PD가 있는데 김서연 PD는 가족 이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의 경우에는 책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라는 감상을 남기셔서 혹시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싶은 분은 영화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네. 그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을 본인이 했군요.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작 그 말을 한 사람 기억 못하고 그 말을 들은 JYP도 기억 못하고. 네. 그 어쨌든 그 라디오 PD가 지금 지상파 라디오 PD가 이 누추한 팟캐스트 방송에는 어인 일로 이 왕림하셨습니까? 제가 조연출 하던 당시에 강양구 YG 우리 YG 기자님이 패널이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책을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소설책을 과학 전문 기자로 섭외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했더니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듣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애청자시군요. 네, 뭐 네. 근데 그런 바빠서 보니까 애청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그래요? 리스트 보다가 띄엄띄엄. 눈에 띄는 뭐 제목의 소설이나 아니면 책이 있으면은 듣는 것 같고 그리고 김서연 PD가 개인적으로 책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책도 좋아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책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또 책 팟캐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아하. 아니 그러면 책 팟캐스트를 따로 하지 말고 음흠. 책걸상에 출연을 해라. 창업도 하기 전에 인수합병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책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뭔가 자기 걸 하기 위해서 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경험 쌓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아니면- 무모하게 창업하면 항상 망하니까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JYP가 가끔 빠질 테니까 둘이서 해 그냥 요거를. 네, 그럴 수는 저희 팬들만 들고 일어나죠. 그럴 수는 없죠. 네. 네, 아무튼간에 저희 김서연 PD님 오늘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간 보려고 한번 나오신 것 같고 아유 근데 저도 되게 긴장되는데요. 이게 막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을 달릴까 봐. 별로다 나가라 더럽혀졌다 막 이럴까 봐.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은 전혀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아하시기 때문에 네. 네. 악플도 되게 우아하게 다십니다. 네. 자 어쨌든 김서연 PD가 나오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책으로 그러면 얘기를 할 건가? 그런데 김서연 PD 나왔으니까 그냥 SBS 라디오국에 있다는 얘기만 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지금 본인이 맡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홍보도 할 겸 무슨 그거부터 프로그램인지 할까요? 네. 네네. 홍보를 하라고요. 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 무슨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몇 네, 시에 저는 하는. SBS 러브 FM 수도권 103.5에서 새벽 6시에 하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 6시요?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6시 제가 프로그램 PD는? 4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있죠, 요즘에. 새벽 4시 반. 제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러 가는데 점심때쯤에 출연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씩 지나가다 봐요. 시체죠, 시체 거의. 그럼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돼 보여요? 옛날에 같이 프로그램 할 때 만났을 때는 낮 프로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행색이 그렇게 남루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잠옷 입고 출근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4시에 그렇게 일어나서 출근하면 퇴근은 좀 일찍 합니까? 그거는 이제 날마다 다른데 늦게 할 때는 오후 6시 할 때도 있고 빨리 할 때는 뭐 오전 중에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네. 책을 골라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고를 건가?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죠. 이제 김서연 PD는 평소에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많이 읽느냐.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더라고요. 단편만 읽었다고 까이지 않았어요? 아니 올해 읽은 책 리스트를 쫙 정리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모범생 아니었나 싶어서. 그래서 되게 많이 보내줬는데 그래요 생각납니다. 단편집이 단편을 많아가지고 많이 읽었죠. 우리 또 올해. JYP 단편 안 읽으니까 JYP 또 일면식도 없는 처지에 나는 단편 안 읽는다 하면서 또 한번 까더라고요. 성격 나쁜 거 계속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네. 단편은 사실 책걸상에서 소개하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단편을 안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호흡이 짧아서 뭐 얘기가 시작하다 말고 막 그러는 느낌이라서 저희 단편은 한 번도 소개 안 했죠.
네, 안 한 것 네. 같아요. 단편집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편 말고 뭐 긴 거 없냐. 그리고 문학 작품 말고 뭐 약간 그래도 시사 프로그램 PD인데 약간 좀 시사 교양 인문 사회 뭐 이런 계열의 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JYP랑 YG가 강요했죠. 응. 너는 시사 PD니까 시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답정너처럼 두 분이 골라주시는 거 할게요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일단 이 문학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니까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좀 시사 문제랑 밀접한 관련 있는 책 그런 걸 골랐죠.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심지어 두 권을 골랐죠. 네. 하나는 박형서 작가의 소설 당신의 노후. 네, 당신의 노후는 박평이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름 휴가 때 읽을 소설 이런 걸로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읽고 방송은 안 하고 어떻게 이제 날짜가 좀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일본 소설입니다. 70세 사망 법안 가결. 네. 요거 두 권을 묶어서 이번 회하고 다음 회하고 이번 주에는 한꺼번에 책 두 권을 소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당신의 노후는 봄에 나왔고 이제 70세 사망 법안 가결은 가을에 나왔는데 이 봄에 나온 소설과 가을에 나온 한국과 일본 소설이 주제가 이렇게 겹치면서도 색깔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이 두 권의 소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고령화 문제를 다루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김서연 PD도 프로그램에서 고령화 관련 이슈들을 가끔 다루겠죠. 네, 요즘은 안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한번 그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돼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읽으면서 그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네. 자, 두 권 다 고령화 문제를 다룬 책인데 이거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되게 희한한 형태의 디스토피아 소설 같지 않습니까? 네, 두 권 다. 두 권 다. 두 권 다. 그런데 당신의 노후는 좀 약간 절박하고 훨씬 어둡고요. 70세 사망 법안 가결은 제목만 보면은 훨씬 더 어둡고 디스토피아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발랄하면서도 약간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또 이 차이가 있죠. 네. 표지부터가 딱 톤이 맞아요. 달라가지고. 네, 네. 자, 당신의 노후부터 그럼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당신의 노후는 2031년에 대한민국이 무대예요. 2031년. 네, 몇 년 안 남았어요. 아, 2031년이면 몇 살이지? 아, 네네. 네, 그러니까 JYP가 60대죠. 네. 네. 아유, 끔찍하네요. 네. 네. 그런데 JYP는 뭐 해당 사항은 없어요. 당시에 80대 이상의 노령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되는 거예요. 2031년에 네, 네. 요거는 아마 뭐 추정치인데 공식적인 그 국가의 어떤 예측하고 크게 다르진 다르지 않겠죠. 않을 거예요. 네. 진짜 2031년이 되면 80대 이상의 노령 인구가 인구의 40% 정도가 될 텐데 10대 이상의 40%다. 와. 그건 좀 근데 약간 과장이 섞인 약간 것 과장인 것 네, 같긴 하네요. 약간 네. 과장이 섞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설의 설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마치 국민연금공단과 국민보험공단이 지금 국민건강보험. 네, 네.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서 이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외곽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외곽 조직에는 킬러들이 있는 거예요. 킬러들. 네, 그래서 고령의 장기연금 수급자를 그 킬러들이 직접 처단하는 거예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죠. 네, 발상은 정말 과격하지 네, 않습니까? 기금을 아끼기 네. 위해서 그래서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 외곽 조직의 가장 베테랑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장길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길도가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꿈은 이제 연금 수급자인 수련이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자신의 꿈이에요. 그런데 촉이 딱 온 거죠. 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이 내 와이프 수련이 처단 대상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와이프를 지키는 내용이 이 당신의 노후의 이 큰 골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봐봐요. 그 장기 수급자 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여튼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계속 연금을 축내고 있는 사람 혹은
의료비를 계속 너무 많이 지출하는 중증 중증 환자인데 환자. 오래된 네 이런 분을 만성의 중증 환자 찾아가서 네네. 킬러가 처단한다. 처단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살인 사건이 나면 수사하고 이러면 막 들통이 나고 SBS 같은 데서 막 보도해가지고 또 이런 황당한 폐륜을 저질렀다가 막 크게 난리 나고 국정조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처단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길도가 베테랑인 건데 장길도가 그 외곽 조직에서 베테랑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 두 가지는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폐를 해야 해요. 알리바이를 막 만드는 거죠.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고로 위장하고 그러니까 살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자살이거나 사고사 뭐 이런 식으로 자살, 사고사 혹은 심지어 자연사인 자연사인 맞아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근데 그걸 이제 이 장길도가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 박형서 작가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짰죠. 야 정말 이렇게 하면은 티 안 나고 사람을 죽이겠구나. 맞습니다. 네. 네.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죽이나 이런 거를 상상하는 직업인가 봐요 소설가.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공주의 강씨 77세는 중학생 시절에 담배를 훔친 적이 있다. 덕분에 바쁜 소장농인 부모님을 모시고 경찰에 출두해야 했다. 지난 독재 정권 때의 일이다. 그 외에도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들키지 않은 매매춘, 2번의 고의성 없는 세금 체납 등을 저질렀다. 등등등 하면서 이제 이 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또 형식이 굉장히 독특한 게 사건 케이스를 한 장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주인공인 장길도의 이야기를 또 한 장에서 이제 계속 서술을 하고 그리고 또 사건 케이스를 놓고 그래서 처음에 독자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장길도가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사건 케이스들이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다 거예요. 겹쳐있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 두 번이 서술이 되는데 뭐 선후 관계는 따로지만 그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르포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다 이런 네. 식으로 서술되는 거 한 번. 그리고 실은 이거는 그 TF 요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인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네. 서술하는 거 한 번. 이렇게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외곽 조직이 어떤 사람을 처단을 하면 이제 암살을 하면 그 암살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지를 이제 뭐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딱 소개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소설을 읽다 보면은 아 앞에서 나왔던 그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죽은 식으로 거였어. 죽은 거였구나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능 있는 소설가가 막 이렇게 요령 있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로 만들어줘도 굉장히 재밌을 네, 것 같다는 그럴 생각도 것 같다는 들고요. 생각이 들어요. 분량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 이거 어디죠? 현대 문학에서 나오는 그 핀 시리즈.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편혜영 편혜영 작가의 작가. 네. 죽은 자로 하여금 네네. 그 시리즈인데 한 150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설인데도 굉장히 많은 떡밥들이 투척되고 잘 회수되는 맞습니다. 그 김소연 PD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일단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미래가 앞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80세 이상 인구가 뭐 40%가 되면 된다라는 수치로 이거를 보는 거랑 지하철에 다 노인만 타고 있다. 그런 서술이 있는데 그 10칸 지하철 열량 중에 8량이 노약자 칸인 이런 식으로 서술을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네. 이게 확 피부로 와닿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많은 편이었죠. 그 우리 서연 PD는 아직까지 노후를 걱정할 나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읽으면서도 계속 뭔가 먼 세상 이야기 같다. 내 이야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은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JYP 정도 되면은 그 진짜 좀 있으면 내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소설이었는데 YG는 어떻게 좀 심각한 분위기인데 네. 사실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다 그럴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고 하지만 진짜로 이런 발상을 할 정도로 국가에서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령화에 대한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포심 이런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된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령화 되면은 떠오르는 건 다 부정적인 이미지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리에는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성내는 노인들로만 막 득실득실 거리고, 그리고 온갖 그 재정들은 다 파탄 나고, 또 이 세대 간 갈등 굉장히 극심해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막 그 노인들을 뭐 마음에도 안 들면서 계속 막 봉양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잠재력 같은 건 고갈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령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냥 정서일 텐데, 그 정서를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으로 압축해가지고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 번쯤 고령화 문제를 좀 상기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JYP가 얘기했지만은 이 소설 자체 완성도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설정 자체가 터무니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맞아요. 여기저기 던져 있는 떡밥들이 다 잘 회수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의 소설에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진짜 잘 구성된 시나리오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했고, 혹시 박형서 작가가 그런 욕심도 부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박형서라는 작가는 사실 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한국 문화 팬들은 아마 그 꽤 능력 있는 작가로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소설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이었는데, 제가 처음인 거는 뭐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데, YG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박형서 작가는 지금 대산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유정 문학상 이런 거를 받을 만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젊은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안 두게 됐었던 시점이 박형서 있었거든요. 작가는 덱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잠깐 딴 소설 얘긴데 이기호 그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에 등장해요. 박형서 작가가. 혹시 진짜요? 읽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사람 실명으로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왜 익숙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기호가 소설에서 스스로 자기가 화자인데 이 중고나라를 뒤지다가 자기 소설이 중고나라에 나와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박형서 소설은 3,000원인데 자기 소설은 1+1이야. 그래서 박형서는 3,000원인데 내가 1+1이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등장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중고나라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제가 쓴 책도 가끔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걸 보는데 네, 제가 쓴 책도 거래되더라고요. 그거 그때 기분이 검색을 어떻습니까? 해보나 봐요. 검색 되게 자주 해보죠. 왜 굳이 중고나라에서? 아니 중고나라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데서 이름을 치면 시책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 이제 문서가 나오는 거죠. 네. 그 검색해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누가 혹시 이렇게 욕했을까봐. 저는 주로 욕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사실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저도 가끔씩 읽고 난 다음에 좀 필요가 없어진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 서점에 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이 돌고 도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죠. 네. 자, 이게 이제 책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면 완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주인공 이름이 이제 장길도 아닙니까? 네. 그 소설 쓰는 분들은 뭐 드라마 쓰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주인공 이름 같은 거 결정할 때 굉장히 고심한단 말이죠. 장길도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엄청난 마초의 이미지에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장수 고령화 문제를 다루니까 장 그런 느낌도 있고, 길도라는 거는 한자는 안 나옵니다만 도는 칼도자 저도 칼도자가 떠오르고, 길은 이 길하다 불길하다 할 때 그 길. 긴 칼을 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서로운 데 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알고 보면 불길한 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JYP가 제 이름에 한자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YG가 한자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너 땅 같다고 막 이랬는데 결국 다시 한자로 자, 기결되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JYP가 이 서현 PD를 딱 처음 보자마자 무슨 서에 무슨 연자를 쓰냐고 그 물어봤습니다. 삼수변자 쓰는. 네, 그래서 연자 막 설명을 했더니 그 삼수변 있는 연자 이런. 네, 네, 그리고 장길도도 그 얘기는 안 한자로 하기로 이름을 하지 풀어 않았습니까? 아니 한자 얘기를 하니까. 한자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데 그 이름과 캐릭터가 상당히 부합하는 걸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 이름도 한수련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수련 하면은 연상되는 이미지가 네. 딱 그 아내예요. 맞아요. 네네. 되게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꽃같이 가만히 연- 있고. 여리여리하고 꽃같이 가만히 있다가 응. 네. 왠지 한이 서려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학성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사실 큰 기대하지 않고 박평이 추천했길래 그리고 굉장히 얇아서 뭐 쉽게 읽으니까 이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소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을 들인 만큼 완성도가 높은 소설인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당신의 노후랑 같이 그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70세 사망 법안 가결도 같이 다루기로 했었잖아요. 네. 이 70세 사망 법안 가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약간만 그냥 소개를 하자면은 이 책의 설정도 당신의 노후만큼이나 파격적이죠. 그렇죠. 네. 그 서현 PD가 어떤 설정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것도 당신의 노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 이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하나가 가결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70세 사망 법안인데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 3개월 안에 30일. 30일 안에 죽어야만 하는 건 거죠. 네. 모든 노인이. 애외는 왕족분. 네, 맞아요. 예외는 왕족. 아마 오. 황족인데 왕족으로 살짝 고친 것 그 같아요.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2020년, 네. 2020년에 가결이 돼서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네, 거죠.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죽냐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정부가 안락사 방법을 여러 종류 준비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시행 1차년도의 사망자 수는 이미 70세가 넘은 자를 포함해서 약 2,200만 명. 그렇죠. 첫 해가 가장 그러니까 첫 많겠죠. 해에 2,200만 명을 한꺼번에 다 안락사 시키는 거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해마다 150만 만 명 전후가. 야. 그래서 이 소설의 70세 사망 법안 가결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는 여든이 약간 넘은 할머니인데 한 가족이 등장인물인데 그 가족이 시어머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든이 약간 넘은 할머니인데 이제 2년간의 법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년 동안만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에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정말 파격적인 설정이죠.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 상상을 해보죠. 한 번쯤 네, 생각해보면 진짜로 이런 법안이 직하네. 되면 야 그러면 2,200만 명 우와 장래업을 창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당연히 애견하고 있던 일이지만 이 법안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예로 종교단체는 물론 각국 의회에서도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와 한국 등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산하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령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를 주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도 조연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70세 사망 법안 가결 지금 설정 들으셨지만 이건 뭐 앞에 당신의 노후보다도
더 황당무계한 설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당신의 노후는 겉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노인을 네. 공경하고 이렇게 잘 사회가 부양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한국적인 설정이다. 한국이 약간 항상 그렇잖아.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지금 한국 비하 발언하신 겁니까 지금? 그럼 한국어 방송에서?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뭔가 노인을 부양하고 막 자, PD 입장에서 저런 출연자가 있으면 참 피곤하죠. 예. 편집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74항법안은 조금 대놓고 위약적이기는 하죠. 대놓고 네.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위압적이라는 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소설 자체는 되게 발랄하고 또 그럼요. 심지어 코믹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자,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이 두 권의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서울 PD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아니에요. 이틀 있다가 봐요. 이틀이에요. 네.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